12발자국. 정재승. AI 시대. 일자리와 인간 삶의 방향. AI 시대에 우리 사회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이슈는 과학기술을 잘 이해하고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과 기술을 두려워하고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입니다. 이른바 기술 계급 사회가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데이터 과학자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연봉은 오르겠지만 단순 노무자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연봉 또한 낮아지겠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기술 관련 직종이지만 사라지는 일자리는 단순 업무라서 사라진 일자리에 종사한 사람들이 새로 생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없어지는 일자리만큼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많다는 말은 공허합니다. 게다가 우리 인생에서 기계보다 체력이 좋고 인공지능보다 지적인 시기는 매우 짧습니다. 생물학적 수명은 길어지고 있는데 기계 문명의 경쟁력을 갖춘 시기는 줄어들고 있다 보니 사회적 수명이 짧아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기술의 수명이 인간 수명보다 길었을 때에는 젊은 시절 배운 기술로 한평생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기술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하는 평생 학습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그걸 도와줄 제도와 시스템이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멸망시킬지도 모른다는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의식을 갖고 인간에게 적대감을 품으며 멸종시키기 위해 도발하는 미래는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럴 미래가 조만간 올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인간이 어떻게 의식과 적대감을 갖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인공지능에게 넣어주는 건 요원하다고 뇌과학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두려운 건 그동안 의사결정의 주체였던 인간이 앞으로는 인공지능에게 의사결정을 맡기고 결제만 하는 존재로 추락할 것 같은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기계 문명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효율성 그리고 놀라운 생산성을 가진 손발이 되어주었지만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의 뇌가 되려 합니다. 그들이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값을 쏟아내면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의사결정을 따라야 할지 모릅니다.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계산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 사회가 결과 값에만 의존하게 되면 될수록 의사결정의 주체는 인공지능으로 신압으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를 닮아가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동안 인간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을 흉내내도록 교육해왔고 평가해왔습니다. 선진국이 만들어낸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급급했고 학습한 지식을 정확하게 실수 없이 뱉어내게 하는 방식으로 청소년들을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남들보다 먼저 입력하는데 많은 사교육비를 썼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좋은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자신만의 답을 찾도록 교육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교실은 토론이 없는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글을 쓰지 않고 숫자를 맞추는데 몰두해왔습니다. 그런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 회사에 들어가니 회사도 마찬가지인 곳이 됐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다 보니 새로운 시도보다는 해외 성공 사례를 찾아다녔습니다. 핵심 성과 지표를 만들어 모든 직원을 정량 평가하고 혁신적인 시도를 한 직원보다는 사고를 안 친 직원을 더 선호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정답을 찾는 교육이 아니라 좋은 문제를 정의하는 교육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정해진 답을 남들보다 먼저 찾는 교육이 아니라 나만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해답을 제시하는 능력이 더 존중받아야 합니다. 언어 교육은 사고와 철학 교육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수많은 시도와 실패가 더 큰 성취의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경쟁하는 법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법도 가르쳐야 합니다.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상이 될 때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과 공생하면서 더욱 인간적 가치를 높이는 사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것이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지성이 가야 할 미래입니다. AI 시대 일자리 변화. 20세기에는 기술 혁신으로 노동 생산성이 늘어나고 그 덕분에 고용도 늘고 가계 소득도 늘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면서 인공지능 덕분에 노동 생산성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고용은 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가계 소득은 줄고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는 늘어나는데 그걸 소비할 주체인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있으니 생산성이 늘어난 만큼 경제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일자리의 미래를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우선 향후 10년 안에 그동안 사람들이 해오던 단순한 업무 중에서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한 업무가 점점 늘면서 직업의 지형도가 바뀔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저는 흔히 예측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특정 일자리가 사라지고 특정 일자리는 생기는 방식의 변화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일자리의 미래는 아주 섬세하게 살펴보면서 예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은 약사가 안정적인 직업이지만 현재 약사가 하는 업무는 기계와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처방전을 넣으면 자동으로 약을 조제해서 포장까지 해주는 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증세를 말하면 적절한 약을 권해주는 역할도 인공지능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약사라는 직업은 사라질까요? 약사 20명을 고용한 대규모 약국은 기계를 도입하고 2~3명의 약사만으로 운영할 겁니다. 약사 자격증을 가진 최종 승인자는 필요하니까요. 만약 이런 약 조제 장치가 저렴해져서 동네 약국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어떨까요? 약국을 다른 관점에서 정의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쓸 겁니다. 주치의처럼 동네 고객을 보살피는 일, 맞춤형 예측 서비스, 데이터에 기반한 고객 관리를 하겠지요. 약국의 역할 자체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사는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이제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약국의 역할, 업의 본질이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외국어 통번역 분야도 인공지능이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측합니다. 한동안 진척이 없었던 기계 번역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번역을 잘한다는 것의 핵심을 이전과는 다르게 해석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줄임말 유행을 모르면 버카충, 버스 카드 충전을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번역을 위해서는 두 언어권의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 사람이 두 문화권을 완벽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엄청난 대화들을 쏟아내면서 빅데이터를 이용해 인공지능이 적절한 문장을 찾아내 번역한다면 인공지능이 결국 번역 분야에서도 인간을 이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통번역 일자리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계 번역이 인간 번역을 언제 역전할까가 아니라 기계 번역이 언제쯤 쓸만한 수준이 될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일자리의 지형도가 아니라 업무의 지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공지능 시대에 행복할 수 있을까, 좀 더 인간적으로 살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행복과 건강의 핵심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였다고 합니다.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가 아니어도 재미있게 살 수 있다는 걸 충분히 경험한 지금의 세대는 관계 맺기에 서툴고 타인과의 대화, 논쟁, 화해, 설득의 경험이 부족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별 통보를 문자 메시지로 하는 건 매너가 없어서가 아니라 얼굴을 마주하고 이별을 말할 사회성이 부족해서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사회성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광범위하고 느슨한 구조로 바뀌었을 뿐 사회성 자체가 부족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관계는 붕괴하고 있지만 친구, 반려동물 등과 대한가족을 만들고 있으며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으로 사회적 관계 맺기가 확장될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가 아니라 반려동물, 로봇 등 누구와든 사회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다가 맞는 답일 겁니다. 한편 인간에게는 편집, 검색, 빠른 모드 전환 등 스마트폰적인 사고를 하는 시간과 책을 읽고 오래 생각하고 멍 때리면서 사색하는 시간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균형이 내 삶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채우는 역할을 했는데 일상 몰입 기술은 이 균형을 깨뜨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매 순간 인생 내비게이션을 켜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테니까요.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누려오던 행복을 빼앗아 버릴지도 모릅니다. 현명한 우리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시간 사이의 균형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고 더 나아가 뇌와 몸 사이의 균형을 의식하고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관통하면서 기회는 잡되 행복은 놓치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카이스트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님의 12발자국을 읽으며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과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나만의 질문을 던지고 정답이 아니라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힘이라는 점, 그리고 디지털의 편리함에만 의지하지 않고 몸과 뇌의 균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리고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20대나 30대라면 삶의 다양한 통찰을 알려주는 12발자국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선책방은 앞으로도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위로와 용기를 전해줄 수 있는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밤, 선책방.